추정 시작합시다. 추정은 크게 3개, 아니 더 크게는 2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크게 2개. 첫째는 뭐냐면 x바의 확률 분포. 이 이름 속에 되게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 이 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얘는 얘의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얘는 얘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그다음 모평균의 추정 배우고 또 바로 달아서 모비율의 추정을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여기가 제일 쉬워요. 통계는 안 틀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 보면은 그러면 x바의 확률 분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 x바의 확률 분포. x바의 확률 분포. 여기 이름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x바의 확률 분포래. x바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표본 평균이라 부르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한다는 뜻이죠? 확률 분포를 구하는데 그게 뭘 구한다 소리야 도대체? x바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맞죠? 그래서 알아보고 확률 분포를 구한다는 것은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겠다. 뭐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정합시다. 뭘 구해볼까?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 맞죠?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집단 안에는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 명이라 치면 200만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럼 확률 변수를 먼저 정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가 키야. 오케이? x가 키입니다. 그리고 그 x는 한 200만 명이나 되면은 뭡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키가 이렇게 분포가 될 거예요. 평균 주위에 밀집해 있고 뭐 이런 종 모양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어떤 한 학생의 키가 있으면 x1 맞죠? 또 다른 학생의 키 x2, 어떤 학생은 또 x3 이렇게 해가지고 뭐 x에 뭐 200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이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누니까 m이 됐고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복원 추출을 하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n명을 뽑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n명을 뽑았어. 근데 이 n명을 뽑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복원 추출로 뽑는다는 거는 한 번에 n명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폼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1, 2, 3, 4, 5, 6, 7, 8, n까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n명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한 명 뽑아서 여기다 키 쓰고 집어넣고 한 명 뽑아서 여기다 또 키 쓰고 집어넣고 한 명 뽑아서 키 쓰고 집어넣고 그러면은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뽑았던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n명을 뽑고 알겠어요?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씩 뽑아서 다시 넣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평균을 냈어. 알겠나? 이 모든 값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표본의 평균이다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n명을 복원 추출해서 어떤 값을 구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x바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n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도 n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거 역시 x바일 거 아니야.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키를 x로 잡았었잖아요. 맞죠? 키를 x로 잡았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키는 첨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도록 x1, x2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맞습니까?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합시다. x by 1, x by 2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아, 그럼 그런 식으로 뽑으면은 이런 표본도 되게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표본도 되게 많이 발생하겠죠. 오케이? 근데 x by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얘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얘들을 모았을 때의 평균, 얘들의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의 평균과 얘들의 분산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쌤이 정확하게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하고요.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좀 직관적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째 나는 뭘 구해볼 거냐면 이 x바를 구해볼 겁니다. 알겠죠? 왜? 지금 우리는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고 하니까. 알겠죠? 그럼 그럼 지금 주어진 상황은 x의 분포는 아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x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하지 말자. x의 평균은 아는 상황, m인 상황. 알겠죠?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은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x바의 평균은 우리가 목적은 x의 평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알아볼 거고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알아볼 거예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x바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m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맞습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이 키라고 치면 어떤 애는 뭐 176, 175, 160, 155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거 다 평균 냈더니 예를 들어 그게 17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들을 n명 뽑아서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n명 뽑아서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이거 뭐 165, 172, 175, 16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맞죠? 그걸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흥미롭게도 하나씩 뽑아가지고 평균 낸 것과 어떻더라?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Vx바는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Vx보다는 더 크다, 작다? 작다. 직관적으로 갈게요. Vx는요, 한 명 한 명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뭐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Vx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Vx는 하나하나가 흩어진 정도라고 한다면, Vx반, X바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X바는 분산이 더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X바는 X에 비해서 평균에 더 밀집하다, 이렇게, 평균에 더 모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첫 번째, X의 입장에서. 처음에 내가 한 명 띡 뽑았는데, 160짜리가 뽑혔어. 두 번째 한 명을 뽑았는데, 190짜리가 뽑혔어.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는 X바를 뽑을 건데, X바는 100명의 평균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1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160이 나왔고, 두 번째 또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190이 나왔어. 오케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중에서 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케이스는 몇 번이야? 2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내라 해도 야 100명을 임의로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평균이 키가 190이야 라고 하면은 내 말도 안 믿겠다. 맞죠? 구라치지 마라 하면서 똑바로 뽑았나 하면서 오케이? 니 무슨 최고 가서 뽑은 거 아이가 하면서 농구부한테 뽑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보건 추출과 임의 추출을 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잖아. X는 한 명 뽑은 거니까. 야 내가 있잖아 오늘 키를 뽑았는 오늘 190짜리 봤다 이랬어. 내가 오늘 길 가다가 190짜리 봤다가 뭐 하겠어. 그 쇼야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맞죠?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다? X바는 X보다는 덜 흩어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X보다는 작다. X의 분산보다는 작은데 그 작은 정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N명 뽑았다. 이거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를 영향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봅시다. 이번에 내가 세 가지로 해볼게. 160에 190. 이거 1, 이거 2, 이거 3.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명을 뽑았는데 키가 160이고 190. 맞죠? 두 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160에 190.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160에 190. 여전히 절대 가장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은 몇 번이고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몇 번이죠? 여전히 3번은 기적이에요. 맞죠? 근데 똑같은 표본 평균인데 160. 자, 야 내가 오늘 길 가다가 키 190 되는 사람을 2명 봤어. 맞지? 여기 평균이 190이니까 평균이 야 내가 오늘 길 가다가 180짜리랑 200짜리 봤어. 2명이나 봤어. 뭐라 그러겠어? 오 신기하네. 뭐 이 정도? 맞죠? 한 명일 때는 야 내가 오늘 길 가다가 190짜리 봤어. 어쩌라고? 맞지? 그럼 100명일 때는 야 내 오늘 길을 걸었는데 와씨 다 190 넘더라 하면서 그럼 구라치지 마라. 또는 뭐 체육고등학교 행사가 있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표본 평균이라도 이게 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 직관적으로 이 표본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 몰려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분산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무엇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본의 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산은 작아진다. 이런 관계가 있죠. 엄밀히 증명은 지금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쌤, 왜 n분의 n과 반비례 관계인가요? n제곱과 반비례 관계일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커다란 덩어리 하나의 끝이에요. 커다란 한 덩어리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주면 좋습니다. x가 정규 분포면 자연스럽게 뭐도 정규 분포다? x바가 정규 분포다. 알겠습니까? 정규 분포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x가 정규 분포면 x바가 정규 분포. 여담이지만 x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x바가 정규 분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에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x가 정규 분포면 x바가 정규 분포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지금 x바의 확률 분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x바의 확률 분포는 쉽게 말하면은, 맞죠? 쉽게 말하면 딴 거 없고요. 뭐의 평균 분산을 할 때 뭐의 평균 분산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운 예를 지금 복습하는 중이거든요. 이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구하는 단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맞죠? 아, EX바랑 결론은 이거죠. EX바랑 EX가 같다. 그 다음에 VX와 VX바는 안 같은데 같으려면 n분의 1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걸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맞죠? X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일 것이고 m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허무하네. 이게 다인데 뭐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을까? 맞죠? 또 한편은 이게 다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맞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